노다지설전. 오늘은 그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 탑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태양광, 또 ESS라고 부르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해적 케이블까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이른바 EPC 사업을 하는 곳이죠. 네.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수주를 따내면서 해외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세를 몰아서 글로벌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탑선의 기술력이나 또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저는 그 과정이 뭐랄까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사업의 실제 수익성이라던가 또 재무 안정성 문제, 그리고 특정 대기업과의 관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게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근데 성장 잠재력은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올해 2025년이죠. 미국 콘초 태양광에서 1,700억 원, 그리고 신한태양광에서 1,600억 원, 이렇게 굵직한 계약들을 연이어 성사시켰습니다. 현재 수주잔고만 해도 3,600억 원이 남고요. 업계에서는 곧 1조 원 돌파까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2026년 이후에 매출이 크게 늘 거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 아닐까요? 특히 미국 유럽 시장으로 이제 활동 무대를 넓히고 관련 인증까지 확보했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올해 695기가와트 규모라고 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성장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또 국내 최초로 해적 케이블을 땅속에 묻는 기술, 그 지중 매설 기술이나 700와트급 고효율 모듈 양산 능력, 또 378메가와트시에 달하는 ESS 시공 누적 실적, 이런 건 확실한 기술 경쟁력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진짜 핵심인데 개통 선점 능력, 그러니까 만든 전기를 팔 수 있는 송전망 접속 권리를 미리 딱 확보하는 능력, 이건 사실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강력한 무기거든요. 파트너 그룹사와의 협력도 브랜드 인지도나 자금력 확보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발표된 성과들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수주 규모가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될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 1,700억 원짜리 미국 콘초 사업, 여기서 예상되는 마진이 한 100억에서 200억 원 수준 정도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이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시공만 맞는 경우라면 마진율은 8에서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국산 저가 모듈을 쓰는 전략.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물음표가 붙는다고 생각해요. 재무 쪽도 이게 불안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코넥스 상장 유지라던가 메자닌 투자를 유치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메자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주식이랑 채권 성격을 동시에 가진 중위험 중수익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환 부담 같은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는지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현재 현금이 한 2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려면 결국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검증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 해외 사업 확장에 특정 그룹사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 그룹사의 전략이 바뀌거나 하면 탑선에게는 그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주가 바로 매출은 아니라는 점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콘초 사업 매출 인식도 2026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단기적인 실적 개선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대규모 해외 수주를 단순히 돈만 버는 문제, 이걸로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탑선의 이름과 실력을 알리는 약간 투자 단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콘초 사업이나 괌 ESS 입찰 참여 같은 건 탑선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레퍼런스거든요. 게다가 RE100처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하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도 탑선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설치하는 거,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도 줄이고 경쟁력을 더 키우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현지화 전략이 과연 발표된 수주액만큼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해 줄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지 생산이나 설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제품 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 이게 뭐 가격 경쟁력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 자체 기술 개발에 좀 소홀해진다거나 장기적으로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은 없을까요? 자칫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봐요. 국내 최초로 해적 케이블을 땅속에 묻는 기술이라든지 고효율 모듈 개발 능력 같은 건 분명히 탑선만의 강점이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개통 연계나 부지 확보 능력,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데 이건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이런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 좀 더 빨리 안착하기 위한 뭐랄까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 개별 기술의 경쟁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여전히 특정 그룹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그 점은 탑선이 과연 정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파트너와의 관계라는 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이니까요. 결국 이 의존성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생력을 확보하는가, 이게 탑선의 장기적인 성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 건전성 문제도 저는 수주가 계속 늘면서 계약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한하고 콘추오 프로젝트 계약금이 유입되면서 현금 보유액도 그 200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염전 부지를 사들여서 개발 중인 자산 가치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게 나중에 그 메자닌 상환 재원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계약금 유입은 뭐 다행스러운 소식이지만 그래도 앞서 언급된 메자닌 이슈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잠재적인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특성상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설비를 늘려야 하는데 이걸 뒷받침할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개발 중인 자산 가치가 크다고 해도 이걸 실제 현금으로 바꾸기까지는 또 시간도 걸리고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탑선은 확실한 수주 실적과 또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더욱 단단한 입지를 구축할 잠재력이 충돌하다고 봅니다. 물론 넘어야 할 과제들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성장 기대감 뒤에 가려진 과제들을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업에서 실질적인 수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등 탑선이 풀어야 할 숙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결국 탑선의 미래는 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이 얼마나 잘 대응하고 또 내부 역량을 얼마나 탄탄하게 다지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탑선의 가능성을 판단하시는데 다양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노다지 썰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